안녕하세요. 제가 K리그에서 한 경기를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9월 16일에 첫 번째 라운드 경기인데요. 제가 흑이었고 상대는 아나스타샤 칸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시릴리안 로솔리모 오프닝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오프닝 이론이고, 여기서 B3는 저도 처음 본 수였는데, 이게 그 카루아나와 칼슨이 옛날에 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분석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카루아나 칼슨 경기대로 초반에 경기 흐름이 진행이 됐어요. 여기서 나이트 G6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했는데, 더 좋은 수가 아마 D6였을 거예요. 물론 나이트 G6도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다음 수에 E5를 해서 이 비숍이 B2로 갔을 때 이 대각선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여기서 흑이 E5를 하지 못하게 바로 E5를 해야 뭔가 어드밴티지가 조금이라도 생길 텐데, 여기서 일단 잡고 라이트가 잡고 퀸 D4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여기서 또 좀 복잡한 그 백이 루키생하고 들어가는 이런 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온리 무브가 진행이 되는데, 되게 복잡하네요. 이 라인을 저번에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나이트 G6 그리고 H4. 이제 이 수가 되게 좋은 수인데, H5를 하면 흑이 이 나이트가 쫓겨나게 되니까 제가 H5를 해야 돼요. 그리고 E5. 여기서 만약에 E5를 안 하면 제가 E5를 할 거예요. 그럼 흑이 E5, D6 이 폰 구조를 갖게 되면 흑이 괜찮아져요. 비숍 E7하고 이 비숍 B2가 별로 대각선이 활발하지 않은 것도 있고, 흑이 그 센터 영향력이 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여기서 E5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F6를 해서 E5 이 폰 센터를 망가뜨리려고 흑이 노력해야 돼요. 백은 비숍 B2 해서 E5 폰을 지킵니다. 폰이 폰 잡고, 나이트가 폰을 잡고, 나이트가 나이트 잡고 비숍이 나이트 교환.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계산했던 건, 여기서 D6하고 비숍이 빠진 다음에, 만약 이쪽으로 빠지면 퀸 F6에서 이 룩 때리고 이 대각선에 퀸을 배치하는 걸 생각해봤는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비숍을 B2로 뺐어요. 그리고 나서 E5. 그러면 이렇게 E5, D6, C5 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거기다 C6 폰까지 있으니까 이 폰 구조는 흑이 되게 편안한 폰 구조예요. 왜냐면 이 센터에 폰이 많이 밀집해 있는 거랑 C6에 폰이 있기 때문에 D5 지점을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원래 만약 이 C6가 폰이 B7에 있었다면 D5를 컨트롤을 못 해주니까 이 폰 구조가 좀 나이트가 예를 들어서 D5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C6 폰이 되게 컨트롤을
중요한 D5 지점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흑은 일단 약한 칸이 없고, 그리고 센터에 대한 영향력도 강하게 발휘하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트 C3는 조금 별로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서 나이트 2. 그래서 백은 나이트를 E4나 C4 자리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비숍 G4. 이제 바로 비숍 E6를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비숍 G4로 F3를 유발해 놓고 나서 비숍 E6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였어요. 퀸 E2. 백은 여기서 퀸 사이드로 캐스팅 하려는 거예요. 킹 사이드는 지금 H4 폰이 잡히게 되니까 킹 사이드로 캐슬링을 못하고, 그래서 퀸 E2 퀸 사이드 캐슬링하고 그러면 퀸 사이드도 안전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백이 퀸 사이드로 캐슬링한 다음에 흑은 어디로 킹을 배치해야 되냐가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냐면 킹 사이드는 만약 킹 사이드에 비숍 E7 킹 사이드 캐슬링 하면 이 H5 폰이 약해지고, 그리고 백이 퀸 사이드로 캐슬링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G4 이런 식으로 밀어서 G5 열고 킹 사이드를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퀸 사이드로 캐슬링을 하자니 폰 커버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서 퀸 사이드로 있는 것 자체로도 조금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흑킹을 어디로 배치할지가 되게 문제점이었는데, 일단 비숍 E7은 전개를 해야 되니까 일단 했고, 퀸사이드 캐슬링 하고, 여기서 생각을 되게 오래 했어요. 일단 결국은 킹을 센터로 배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킹 D7. 왜냐하면 폰이 센터에 흑폰이 센터에 많기 때문에 센터가 사실상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죠. 뭐 나쁘진 않은 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비숍 E7 하고 나서 H4 폰을 공격을 했는데 백이 이걸 안 지키고 그냥 캐슬링을 해버려서 이걸 잡을까도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잡을 수도 있었어요. 이러면 상당히 복잡한 라인이 되는데, 퀸 E4나 나이트 E4. 저는 퀸 E4를 계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C6 폰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런데 또 퀸이 G6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이것도 좀 위험해 보였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킹 D7으로 지킨다 하면 안되지. 왜냐면 이것도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 일단 비숍을 빼야 되는데, 그럼 C6가 잡히고 이제 킹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비숍 D7이나 퀸 D7은 폰이나 룩이 따이니까 안 돼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킹 E7이 좀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좀 안 좋다고 보네요. 킹 F7. 그래서 일단 이것도 계산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폰을 일단 뭐 폰을 이기는 것도 아니죠. 베이기 6폰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실제 상황에선 킹 D7을 했어요. 그러니까 G3로 이제 이 폰을 백이 지켜줬고, 이제 A5를 했는데, A5는 일단 백이 아무것도 안 하면 A4를 해서 A5를 열어버리니까 백이 당연히 A4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A5가 사실상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A5 하면 백이 무조건 A4 할 거니까 결론은 A5, A4의 폰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흑이 더 이상 퀸사이드의 폰 브레이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A5, A4 하고 나면. 그러면 오히려 흑은 퀸사이드를 폰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A5의 약점만 만들어 놓은 꼴이 되어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포지션이 됐어요.
그래서 더 좋았던 거는 어차피 퀸사이드의 왜냐면 이제 흑킹은 센터에 있고 백킹은 퀸사이드에 있으니까 백킹을 어떻게든 공격을 하려면 이 퀸사이드를 폰을 어떻게든 교환을 해서 포지션을 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A5, A4가 일단 눈에 띄는 첫 번째 계획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A5, A4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A5가 오히려 약점이 되니까 나중에 본 것처럼 퀸 D2, 비숍 C3가 경기에서 나와서 결국은 이 폰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퀸사이드의 폰 플레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그냥 피스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별로 직관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어렵긴 한데, 일단 이렇게라도 해서 그냥 룩을 오픈 파일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기물 활동성을 조금 늘려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더 필요했어요. 근데 일단 A5, A4 하고 나서 제가 킹 C7을 뒀는데, 일단 이렇게 되고 나서 조금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A5가 약점이 됐기 때문에. 킹 C7은 이제 경기 중에 나중에 봤을 때 킹 C7이 조금 안 좋은 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킹 C7이 안 좋은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킹이 D7에 있을 때는 퀸이 A5를 지켜주니까 이 A5 폰이 약점이 어느 정도 두 번이나 보호가 되고 있는데, 킹 C7 하고 하면 이 폰을 막아서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킹 D7이나 킹 C7이나 킹 안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폰이 어차피 센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D7에 있는 킹이 E6 비숍을 보호해줘서 나중에 백이 F4 하는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킹이 C7에 있을 때 백이 F4 하면 제가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E6 비숍이 따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 G4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상황은 되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백이 폰을 잃게 돼요. 그래서 킹 C7이 조금 안 좋다고 봤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일단 룩 D1, 비숍 F6. 비숍 F6는 이 비숍이랑 언젠가 상대가 F4를 하면 제가 잡고 나서 이 비숍을 교환하려는 의도예요. 일단 이 비숍이 백의 킹사이드의 보호에 중요한 기본이고, 또 제 비숍은 별로 좋은 비숍은 아니에요. 이제 센터 폰이 어두운 칸에 많이 있으니까 별로 활동성이 없어서. 94 비숍 루키 8. 루키 8은 이 비숍 E6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F4를 하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룩이 E에서 없으면 나이트가 F6 잡고 퀸 테이크스 F6 하고 퀸 테이크스 E6가 됐는데, 이제 기물이 룩이 비숍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으면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백이 많이 유리해졌을 거예요. 이 룩으로 비숍을 보호해도 그래도 F4가 더 백에게 좋았어요. 근데 백이 여기서 F4를 안 하고 그냥 퀸 D2를 했어요. 여기서 저는 비숍 C3를 하려는 아이디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킹 C7이 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킹 C7이 나쁘진 않았던 건데, 비숍 D5. 비숍 D5는 나이트 E4를 잡으려는 의도예요. 물론 비숍 페어가 더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나이트 E4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오히려 비숍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한 거죠. Rook HF1, Bishop takes E4 이걸 잡고 D takes E4.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D takes E4로 이렇게 D5 여는 게 좋아 보여요. 이제 나중에 또 보면 나오겠지만 D5, 이 D4 압박도
있어서 나중에 이 폰도 공격당하게 돼요. G5. 그래서 G5로 퀸사이드에 킹사이드죠. 킹사이드에 좀 플레이를 해서 이제 이 폰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백은 잡아야 되고 비숍 takes G5, F4 이제 이렇게 해서 이 핀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비숍 H6를 할까 아니면 비숍 F6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아니면 이걸 잡을까. 비숍 H6를 하면 그냥 룩 H1이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이 폰이 따이게 돼요. 그래서 안 좋고 비숍 F6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룩 H1 그래서 이 폰이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를 잡고 나서 비숍 H4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면 이 룩이 할 수 없이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비숍 F6를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비숍 F6를 하면 그냥 이걸 교환하고 나서 백이 E5를 하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F1 룩이 보호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잡아도 폰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 룩이 보호가 되어 있어서. 근데 만약에 룩이 이 E1 룩이 E2에 있었다 하면 이렇게 E2나 E3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비숍 F6를 하게 되면 이 똑같은 라인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E5를 못해요. 왜냐면 다 잡고 나서 폰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뒤에는 룩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숍 H4를 먼저 해서 이 룩을 F1 룩을 지키는 자리로부터 이동을 시켜놓고 나서 비숍 F6 하는 게 더 좋은 아이디어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비숍 F6 하고 나서 E5를 했어요. 근데 E5가 최선은 아니었어요. 일단 컴퓨터는 퀸 E2 해서 일단 이 비숍 교환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흑킹이 위험한 것 그리고 일단 백이 기물이 더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서 여기서도 그냥 E5로 막을 수 있고 이제 퀸 E2가 또 F1 룩을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퀸 E2 하고 나면 아마 비숍 D4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교환을 하고 나서 근데 룩 H3 가면 또 이 폰도 조금 약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백이 유리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백이 최소한의 수는 퀸 E2로 F1 룩을 지키면서 동시에 H5 폰도 공격하는 수가 최선이었어요. 근데 경기에선 E5를 했고 폰을 잡고 여기서 제가 이 수를 좀 놓쳤는데 전 당연히 이제 이걸로는 못 잡죠. 왜냐면 비숍 G5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고 나서 비숍 G5 하면 룩이 따이게 되죠. 그래서 아마 비숍 takes E5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교환 여기서 보니까 룩으로 잡는 것도 있네요. 심지어 근데 저는 일단 이거를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폰으로 잡든 룩으로 잡든 일단 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룩 엔딩이니까 일단 서로 둘 다 흑은 H폰, 백은 E폰이 있고 이쪽 폰 구조는 흑이 물론 안 좋아서 흑이 방어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룩 엔딩은 좀 비길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룩 D3를 했어요. 그래서 이 수를 제가 놓쳤는데 그래도 흑은 퀸이 7이 있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비숍 C3 그래서 이 폰을 공격을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생각을 아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폰이 따이면 그래서 이제 흑킹 포지션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두 수는 폰 잡는 거와 E4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둘 다 비숍 takes A5 하면 킹스길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E4는 장점이 일단 사실 E takes F4가 폰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다시 퀸으로 되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건 폰을 둘 다 살리면서 하는 플레이인데
여기서 저는 아마 룩 D6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폰도 공격하고, 근데 뭐, 여기서 룩 takes A5도 있네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 라인인데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 경기에선 폰을 잡았어요. 그리고 비숍 takes 폰, 체크, 킹 C8.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일단 얘를 예상했는데, 이건 비숍 G5가 있어서 안 되죠. 이걸 예상한 게 아니고, 일단 백이 이 폰을 아직 잡을 수가 없어요. 비숍 G5가 있어서. 그래서 백이 이거로부터 벗어나려고 킹 B1을 줬어요. 여기서 C4를 했는데, 일단 컴퓨터는 조금 안 좋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챌린징한 수라고 봐요. 이 B5를 열려는 의도랑 이제 퀸 길을 열어서 퀸이 A3로 들어가면 이 F6 비숍과 연합해서 메이트 위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 백이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숍 D4로 일단 좀 더 스테이블하게 경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일단 여기서 퀸 텍스 F4가 있네요. 이게 비숍이 따이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퀸 F5 하고 뭐 킹이 피하면 이렇게 룩 텍스 D4, 이 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할 수도 있네요. 일단 C4를 했고 룩 D6. 여기서 백은 이게 제일 좋은 수예요. 일단 얘를 잡으면 망해요. 룩 B 체크가 들어오고 이쪽 B5 열리는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퀸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백킹이 갑자기 엄청 위험하게 보이죠. 이 비숍이랑 연합해서 퀸 A1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룩 D6로 C6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제가 룩 takes A5를 했는데, 왜냐면 퀸이 바로 잡으면 이 룩이 따여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일단 룩 takes C6 체크를 하고 킹 B7, 그러면 킹이 룩을 공격하니까 이제 바로 이걸 잡는 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일단 데스퍼라도죠. 룩이 어차피 죽을 걸 아니까 제 비숍이라도 잡고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퀸룩 엔딩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일단 백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킹 포지션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폰이 두 개가 있는 건 흑의 유리에 있는데, 그것보다 백이 이 흑킹을 공격할 만한 요소가 되게 많아서 퀸 B5 체크가 일단 위협이에요. 이 포크 퀸 B5 하면 킹과 룩이 포크를 당하죠. 그래서 저는 퀸 B6로 일단 막았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왜냐면 퀸이 그냥 이 폰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폰 다운에다가 이 룩이 일단 공격당하니까 아직 이 폰을 못 잡아요. 그래서 룩이 일단 어디론가 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폰까지 따이게 돼서,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일단 백이 이 폰을 흑이 이 폰을 이길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수였는데, 여기서 룩 C8이 거의 동등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였어요. 여기서도 백이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백이 B4를 해야 이길 가능성이 생겨요. 만약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잡고 나서 퀸 C6로 이 C2 들어오는 위협 때문에 여기서는 흑도 어느 정도 카운터 플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룩 C8을 했어야 됐다. 근데 일단 퀸 B6로 킹을 앞을 좀 막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B3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이게 잡히는 거라서 전 B3 잡으면 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일단 룩이 피하고 나면 룩 takes F4에다가 이거 잡고 이게 퀸 체크하고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퀸 D5 체크 여기서 퀸 C6 여기서 퀸 C6를 해도 안 그러면 그냥 퀸이 C4를 잡아버리면 백이 3개의 커넥티드 폰이 있어서 일단 퀸 C6로 얘를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게 만들어서 폰 구조가 망가지게 해야 흑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여기서 얘를 폰을 안 잡고 이렇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킹 A8으로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퀸 takes F4 백이 B4를 쓰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아까처럼 일단 이 두 폰을 이용해서 뭔가 패스폰을 만들어서 이용해 보려는 건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포지션은 흑이 폰 하나 다운인데 그래서 백이 약간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흑킹도 굉장히 위험하고 근데 일단 이 폰, H폰이 있기 때문에 흑이 카운터를 할 수가 있어요. king A2, queen C2 check, king A3, queen C5 check, queen B4 근데 여기서 제가 엄청 큰 실수를 해요. 이 퀸을 교환을 했어야 돼요. 퀸 교환하고 나면 무승부가 돼요. 왜냐면 이 폰을 백이 막으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흑킹과 백킹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고 흑이 언제든지 룩 H5 체크 킹을 옆선에서 체크를 해서 백킹을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폰을 미는데 도와줄 기물이 킹이나 룩이 필요한데 둘 다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서 흑이 이렇게 하면 비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안 하고 퀸 D5를 해서 결국 백이 엄청 유리해져요. 룩 F6 룩 F6로 룩 A6 들어오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막아야 됐고 룩 F8 체크 king A6 룩 C7 룩 B6 여기서 백이 올리 무브 좋은 수를 찾아요. 저는 아마 이제 룩이 퀸을 공격하니까 이렇게 피하면 이렇게 잡고 나서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무승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수를 찾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퀸 교환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냥 뒤로 빠지게 되면 체크하고 이렇게 룩 교환을 하고 나서 이 폰이 잡혀요. 그래서 결론은 룩 A5하고 이 폰을 잡는 게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가면 이건 그냥 퀸이 C3로 가고 이제 요거는 퀸이 아직 교환이 안 돼서 퀸이 교환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흑의 킹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위협이 너무 많아요. 이 폰 미는 거랑 관련해서 그래서 퀸을 교환했어야 돼요. 그게 더 무승부하기에 적합해요. 일단 이 포지션은 룩이 폰 앞에 있기 때문에 흑이 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의 킹이 이렇게 앞으로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룩이 폰 뒤에 있었으면 백킹이 앞으로 침투를 할 때 룩이 체크를 해서 백킹을 뒤로 빠지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폰을 밀어서 이 폰 뒤에 숨어 있으니까 제가 룩을 여기로 보낼 수가 없죠. 만약 이 폰이 B4 폰이 없었으면 체크하고 나서 이 폰을 프로모션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서 경기를 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오프닝과 미들 게임은 큰 실수는 없었는데 엔딩에서 이 퀸 B6 근데 이거는 되게 찾기 어려웠고
마지막 실수가 이 퀸 D5 퀸을 교환하고 나서 check, 이렇게 이 폰 하나 다운인 룩 엔딩으로 들어갔어야 룩이 뒤에 있어서 비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건 좀 아쉬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